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기린님, 성공한 사람 방송 들으시고 월요일 방송 올라오자마자 책 바로 찾아 읽었습니다. 2015년에 남편 따라 남편의 고향 보령 바로 옆 동네에 와서 살고 있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그나마 사람들 모여있는 읍내리가 아니고 근처에 민가가 저 멀리 한 채 겨우 보이고 버스가 띄엄띄엄 다녀서 어르신들 가끔 읍내까지 태워드리고 진짜로 버스 정류장에 앉아 계시다가 차 지나가는 거 보이면 히치하이킹 하셔요. 그런 촌 중에서도 촌구석이라서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갑자기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실지 궁금해지네요. 뭐라고 부르시긴 부르실 텐데 서울댁이라고 부르시려나? 사투리를 말맛을 잘 살려서 쓰신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읽으면서 막 자동 음성 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일러 편에서 처음 찾아온 스카이 보일러 직원에게 스카이녀, 한전 직원에게는 한전녀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선 좀 했습니다. 작중 할아버지 입장에서 쓰신 거겠지만 꼭 그렇게 칭했어야 할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오늘 같이 소개해 주신 처음 연애도 너무 궁금해졌어요. 도서관에 찾아봐서 있으면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다동이님께서도 같은 성공한 사람 방송 들으시고 YG님 추천 김종광 작가님이 궁금하여 급한 대로 밀리의 서재를 뒤져보니 2019년 이효석 문학상 수상 작품집 가운데 보일러가 수록되어 있길래 읽어보았습니다. 호구시에 사시는 김사또와 오지랖 부부를 보니 시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런 소동을 몇 번이나 겪으셨을 텐데 자식들은 곁에 없어서 결정적 도움도 못 되고 저렇게 AS라도 받을 일 생기면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유쾌하게 읽다가 이제는 안 계신 두 분 생각에 조금 마음이 아려오네요. 농촌의 삶을 소설 속에 생생하게 되살려주신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책도 꼭 읽어볼게요. 네, 강장님도 같은 방송 듣고 댓글 주셨는데요. 김종광 작가님 처음 연애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지금은 절판이네요. 유유. 이제 책걸상에서 언급되었으니 유명세 좀 타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강장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 방송 들으시고 처음 연애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방송에서 처음 연애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네. 은로님 댓글, 박평님이 말씀하신 그 안동 사투리 책 제목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안동 옆 동네에서 자랐지만 안동 사투리는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들으면서 책 제목이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끝까지 안 알려주시고 끝난 것 같아서 궁금해서 댓글 낭비입니다. 현재의 농촌 소설이라고 해서 이 책도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소개해주는 책을 다 못 따라잡으니 그냥 천천히 느릿느릿 따라가겠습니다. 항상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아마 방송에서 박평이 언급한 책은 안동이 아니라 상주를 무대로 한 소설가 성석재 씨의 아름다운 날들이라는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름다운 날들은 근데 현재 농촌의 모습을 그린 소설은 아니고요. 이제 그 성석재 씨가 경북 상주가 고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1960년대와 70년대를 무대로 한 성장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경북 사투리가 굉장히 맛깔나게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철학의 욕조를 떠도는 과학의 오리 인형 편 들으시고 댓글 주신 분들도 많은데요. JSHA 땡땡땡땡님, 저도 그 사진 때문에 팟빵에서 여기로 넘어왔는데 크크. 요 이제 애청자분들은 무슨 사진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철학과 과학의 연결 급 관심 생기네요. 최진석 쌤이 그러셨어요. 철학과 과학이 발전한 국가가 리더가 될 수 있다고. 꼭 읽어보겠습니다.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서동욱 선생님 처음 알았는데 책 찾아보니 매우 관심이 철학의 연습, 생활의 사상 모두 읽고 싶네요. YG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그 JSHA 땡땡땡땡님께서 최진석 선생님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최진석 선생님과 서동욱 선생님 등이 의기투합해가지고 만든 그 대한교육기관이 유명한 건명원이에요. 그래서 최진석 선생님은 건명원에서 지금 손을 떼고 다른 일들을 준비하시고 서동욱 선생님은 계속해서 그 건명원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죠. 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그 팬카페에서 댓글 시인으로 불리는 네, 대포소님 댓글. 대포소님. 철학은 제가 천착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학문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종교, 과학, 수학, 음악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원리를 소개했죠. 인간과 세계를 탐구하는 학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습니다. 이론 물리학이라는 분야가 있고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도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은 복잡한 공식보다는 상상과 사고를 통해 이론을 정립하는 철학적 관점의 물리학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경시되고 있지만 실은 가장 심오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이 정말 멋집니다. 꼭 읽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두 사람이서 이렇게 댓글 소개한 거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 또 귀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책을 많이 쓰신 저자이시긴 한데 뭔가 이렇게 단독 저작 때문에 모신 게 아니라 아주 힘들고 멋진 프로젝트를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창간호가 나온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 이름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인데 흔히 SRB라고 뭐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의 창간을 주도하신 홍성욱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홍성욱 선생님이 저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굉장히 오히려 입에 익은데 원래 서울대 교수님이시고요. 네, 일반 독자들은 이제 홍성욱 교수님이라고 보통 네. 부를 텐데 최근에 이제 욕심이 많으셔서 그런지 편집장이라는 새로운 네, 타이틀이 바뀌었어요. 네. 어디 교수십니까? 무슨 전공하시는? 저는 뭐 소속은 생명과학부에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고 있는 일은 과학기술사, 뭐 과학기술학이라고 불리는 좀 뭐 과학기술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메타적으로 보는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분야인데. 전혀 어렵지 않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고. 그거는 자기가 그걸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 재미있는 분야의 맛을 볼 수 있는 홍성욱 선생님의 재미있는 책도 뭐 이번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몇 권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오늘 모신 건 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고 하는 문제적 잡지 때문에 모신 거니까. 네. 야, 요거 말이죠. 저희 이제 그 창간 준비호 나오고 창간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기사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보고 있었는데 솔직한 심정은 이게 힘든 일을 왜들 이렇게 하시나. 과연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지켜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제목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책을 리뷰하는 그러니까 서평 전문 잡지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서평지죠. 그리고 그 책 제목에서 뭐 알 수 있듯이 약간 벤치마킹한 잡지가 두 권 있잖아요. 런던 리뷰 오브 북스,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맞습니다. 네. 저도 그 두 개의 그 리뷰 오브 북스는 들어는 봤는데 이게 영화가 짧아가지고 본 적은 없거든요. 실물을 본 적도 없고 그 기사를 본 적도 없는데. 근데 하지만은 그 런던 리뷰 오브 북스나 뭐 뉴욕 리뷰 오브 북스에 실린 그 좋은 서평들이나 혹은 에세이들이 책으로 묶여가지고 국내에 소개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아마 어디서든 뭐 번역하긴 번역하긴 했을 거예요. 봤을 수는 있는데 원서를 본 적은 없는데요. 요거 SRB라고 줄여서 부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런던 리뷰 북스를 LRB라고 하고요. 뉴욕은 NIRB. NIRB, LRB. SRB가 발음은 제일 좋은데. 우리는 SRB.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 나오는 그 리뷰 오브 북스는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연도는 까먹었는데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가 60년대 정도인 것 같고요. 그 런던 리뷰 오브 북스가 그 뒤에 이제 뉴욕 리뷰 오브 북스를 뭐 좀 벤치마킹해서 시작이 됐는데 많이 팔려요. 런던 리뷰 오브 북스는 지금 뭐 한 20만 부 정도. 20만 부요? 나오고 있고 뉴욕 리뷰 오브 북스도 그 영향력이 상당한 책입니다. 뭐 런던 리뷰 오브 북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스스로의 그 얘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다라고 할 정도로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을 이제 선전하고 있는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만한 게 런던 리뷰 오브 북스나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영어권에 좀 식자층 중에서도 내가 뭔가 담론을 주도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라면은 뭐 정기 구독을 하거나 혹은 정기 구독을 하지 않더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척이라도 하는 혹은 뭐 무슨 책을 이번에 이 두 잡지에서 리뷰했지 그리고 어떤 작가들이 글을 썼지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잡지들이니까 뭐 그렇게 자아자찬할 만하기도 그 하죠. LRB 같은 데서 그럼 만약에 원고 청탁 오면 되게 막 뿌듯해하고 그런 아, 잡지가 당연하죠. 있어요. 예, 네. 뿌듯하고, 예. 그 뭐 보통 사람들이 그 쓰기 힘든 굉장히, 예, 뭐 이런 거고. 제가 사실 그 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를 맨 처음 생각했던 그게 계기가 이제 공부할 때, 토론토에서 공부할 때 저희 그 커먼룸에 학생들이랑 교수들이 같이 이용하는 커먼룸에 뉴욕 리뷰 오브 북스, 런던 리뷰 오브 북스, 그다음에 뉴요커, 크로니클스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 이 네 가지 잡지가 그냥 구독이 됐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근데 되게 그 외국의 대학의 인문사회 학과는 그런 커먼룸에서 그런 잡지들을 구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과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처 사이언스 뭐 이런 거를 구독을 하지만은 문과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런 종류의 잡지들을 구독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조교수 생활을 할 때 그 서평 편집 에디터를 했는데 네. 그때 책이 나오면은 어쨌건 우리는 빨리빨리 서평을 의뢰를 하지만은 결국 서평자를 찾고 서평을 받고 그게 인쇄가 돼서 나가는데 한 1년 정도 시간이 최소한 걸리는데 뉴욕 리뷰 오브 북스 같은 경우는 정말 빨리 서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나 런던 리뷰 오브 북스 같은 경우는 책이 나오기 한 6개월 전에 그 프린트본, 프린트본을 미리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정말 한 달 만에, 네네네. 한 달 만에 서평이 나오는데 그 평자들이 다 굉장히 바쁜 사람들. 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도대체 사정은 이런 거예요. 예.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 바쁜 사람들, 그 유명한 학자들을 평자 혹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평자로 잡아서 그 서평을 그렇게 빨리 받아내서 싣는가? 네. 그건 둘 중에 하나죠. 진짜 명예로운 일이 되거나 거기에 글이 실는 게 아니면 원고료를 댔다만 이죠. 예, 그렇죠. 네, 아마 둘 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방금 그 사정을 명확하게 이해를 한 게 듣기도 했었는데 그 뉴욕 리뷰 오브 북스나 런던 리뷰 오브 북스에다가 서평을 많이 쓰는 작가 중에 한 명이 그 캐나다 작가 그 마거릿 애트우드 항상 이제 노벨상 후보로 거론이 되는 그 작가인데 애트우드가 뉴욕 타임스랑 인터뷰를 하니까 자기는 최근 몇 년간은 한 번도 정식 출판된 책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미리 보니까. 다 이제 나 책 나오기 한 6개월 전쯤에 편집자들의 그 편집본 상태를 미리 보내줘서 읽히게끔 하고 그걸 알고 이제 뭐 서평을 청탁하는. 근데 거죠. SRB도 조금 이제 정착이 되면은 출판사들이 뭐 책 정식 출간 전에 원고를 막 보내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꿈꾸는 세상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책이 좋다, 읽을만하다 이런 서평을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주례사 비평 이런 거는 또 지양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주례사 비평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러고. 이 출판사에서 안 보내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 NIRB나 LRB 같은 경우도 주례사 서평들은 없거든요. 좋은 서평이 나오는 거보다는 오히려 막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그런 서평들이 나오죠. 그래도 뭐 거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논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 문제적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도 사실 그 한국의 뉴욕 리뷰 북스나 런던 리뷰 북스를 꿈꾸면서 줄여서 말해 LRB 뉴욕 발음하기 런던이라고 하든지 리뷰 오브 북스 오늘 이미 지금 한 50번은 나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LRB나 혹은 NIRB를 꿈꾸면서 2010년대 초에 그 제가 전에 다니던 공장에서 프레시안 북스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서평 웹진을 만들어가지고 편집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출판사들은 주례사 비평이 아닌 서평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진짜 많이 받아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의가 상한
출판사 편집자나 출판사 대표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는 쉬운 길이 아니다.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출판 산업이 그 시장 규모도 작고 전반적으로 출판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작가, 출판사, 편집자 등등이 서로 공모하는 그런 게 있어요. 서로 띄워줘야 서로 되는. 잘 해줘서 네, 서로 잘 해주고 잘 서로 써주고. 띄워주고 그래서 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긴 일인 것 같은데 뭔가 사실은 진짜 그냥 뭐 그 내용 100 중에서 80은 칭찬을 써줬고 한 10이나 20 정도 약간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 쓴소리를 못 견뎌하는 작가, 역자, 또 출판사 편집자 혹은 출판사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걸 꾸리는 4년 동안 굉장히 그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홍성욱 선생님께서 이 서울 리뷰 오브 북스 SRB 시작하신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책 얘기를 하는데 간혹 드물게 무슨 약간 경영 컨설팅 방송 이런 거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이제 그 독립서점 운영하시는 아주대학교의 노명우 교수님 나오셨을 때 제가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막 이렇게 서점 안 망하려면 이런 거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좀 섞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SRB 3월 5일 날 창간호가 발행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간지인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개간지로 시작을 했고요. 뭐 제 개인적인 목표인데 내년에 격월간지로 이제 바꿀 계획이고 후년에 월간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욕심 많으셔. 네. 근데 이게 이제 편집위원들도 이 얘기 들으면 다 의학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LRB는 월간입니까 그러면? 그건 지금 격주간으로 나오고, 격주간. 예, 그다음에 이제 조금 텀을 둬서 나오는 때도 있고요. 약간 1년에 몇 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다. 자, 책도 안 읽는 그런 사회에서 서평으로 이 잡지를 내겠다. 그것도 정말 뭐 우아하고 수준 높은 걸 내겠다. 이 생각은 일단 선생님은 뭐 하셨단 말이에요, 옛날부터. 네.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동지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슨 당근으로 유혹을 해갖고 이렇게 모으셨습니까? 뭐 한 10여 명 어떤 이상 계기에 지금. 그리고 그 뭐 사실 제가 이제 책을 한국에서 내면서 이런 뭐 큰 출판사, 작은 출판사들이랑 알게 되잖아요. 네. 그 대표님들이랑 술도 먹고 뭐 그럼 이 얘기를 해요. 이 서평지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를 하고 좋은 아이디어다. 좋다. 근데 그럼 이제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예, 돈을 좀- 내진 않아. 좀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써가지고 네. 드리면 연락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락이 없고. 한국에도 저기 뭐냐 뭐 LRB나 NIRB 같은 좋은 서평 잡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필요하죠. 있으면 참 좋죠. 네, 누가 네.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난 아니고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게 2019년 가을, 늦가을 정도였을 텐데 제가 그 김영민 교수의 그 책 뭐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네. 예,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렇게 들춰보면서 읽고 있다가 거기에 그 우리도 그 NIRB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예. 그런 게 있을 만한 때가 됐다. 그리고 누가 이런 걸 좀 후원을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 책에 나온다고. 예, 그 책에 나왔고 그거 보고서 솔깃해갖고 전화를 했죠, 제가. 전화를 해갖고 한번 만나보자. 김영민 교수도 고상하시거든요. 원래는 모르는 아니죠. 약간 알았어요. 약간 아는 사이에. 같은 학교에 몸담고 같은 있으니까. 학교에 있고 또 그때 학교 일을 뭐 하나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었거든요. 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 그 책. 그 안에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그래서 딱 그런 의미로 나와요. 이 필요하고 누가 좀 돈 있는 사람이 딴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돈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전화를 해서 만났는데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김영민 선생님 이게 정말로 심각하게 이거를 하고 싶냐, 할 계획이 있냐.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여기에 심각하게 이 일을 한다면 자기가 같이 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정말 심각하다. 진다니까. 그냥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내가 여러 번 이 일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는데 김영민 교수랑 연배는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시죠? 10년까지는 아니에요. 10년까지는 아니고요. 10년까지는 네.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 후배 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연배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만났어요. 약간 대책 없이 이제 일단 좀 만나서 얘기라도 하면은 뭔가 풀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마 다음번 만남 때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요. 김영민 교수가. 이제 그 철학과에 있는 이석재 교수. 네, 지금 네. 이제 인문대 학장을 하고 있는데 이석재 교수 데리고 와서 다, 이석재 교수도 다 SRB 같이 필자들. 네. 네, 같이 하고 싶다. 뭐 이래갖고 자 이제 3명 됐어요. 그 다음에 김홍준 교수를 만났어요. 네, 사회학과에. 사회학과에 네, 김홍준 네, 교수를 네. 만나고 이제 그때부터 한 명 일단 이제 서울대 시작으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몸담고 있으니까 시작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을 하다가 학교에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서울대 이걸 좀 교수들이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구체화, 이런 고상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근데 그렇다고 학교에서 이거를 너희 그래 고민해봐라 이거 갖고 그거 갖고 돈을 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밝은 제 후배 교수 한 명한테 물어봤죠. 야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데 학교에서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 그 인문사회 벤처를 한번 만든다고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인문사회 벤처를 만드는데 이게 그 선례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 프로젝트를 좀 하는 것을 지원해 달라라는 식으로 학교에 지원을 요청해 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적어서 또 이렇게 보직 교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몇 분의 보직 교수님들이 이거 좋은 거다. 이거 서울대학 이런 거 해야 된다. 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모태는 서울대 펀드에서 나온 거네요. 뭐 그렇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그래서 보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서울대 밖에 있는 분들을 네. 이제 섭외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뭐 연대에 있는 이제 뭐 조문영 교수라든지 고대에 있는 권보들의 교수님, 뭐 심채경 박사라든지 그 미국에 있는 박상현 선생님, 명지대에 있는 김두월 명지대에 선생. 있는 김두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제 더 섭외를 해가지고 풀을 넓히고 저희가 13명 인원을 채운 다음에 여름에 이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어요. 근데 굳이 13명이었던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는 없는데 뭔가 13이라는 숫자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가 근데 교수님 놀랍게도 빼고 12명인가요 그러면? 저 빼고 12명. 왠지 저까지 그러니까 12 제자 이런 느낌인데. 저도 그러니까 뭔가 13세 저도 편집위원이니까요. 편집장이지만 편집위원이고 한 분이 정말 한 분만 거절을 하셨어요. 한 분만 못 자긴 못하겠다. 라 그러고 그분을 제가 2번 찾아갔고 뭐 계속 설득을 했는데도 그분은 안 하시겠다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13분이 다 한 번 얘기를 했을 때 잠깐 고민을 하더니 하겠다. 라고 그 어떻게 보면 취지에 네. 그 공감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 교수님 그런데 제가 그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그 우리 책걸상에도 연이 있는 그 반비 출판사 전 편집장이었던 김희진 편집장이 있는데 김희진 편집장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강 기자 저기 서울대학교 홍성욱 선생님 잘 알지? 그랬더니 잘 알죠. 그랬더니 홍성욱 선생님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걸 격려를 해야 될지 말려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게 아마도 이 SRB의 초기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김희진 편집자님한테 우리 전체적인 이거를 좀 짜는데 같이 좀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모셔갖고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물론 약간 의견이 좀 달랐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편집자나 기존에 마케팅 하시던 분들은 자꾸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이 책의 독자가 30대 여성이냐 50대 남성이냐 그거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그걸 정해야지 책의 톤도 잡히고 마케팅도 확실해지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책의 독자는 그냥 책을 좋아하고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진 사람 이 책의 독자다. 책걸상 시작할 때의 그 저희들의 나이브한 마음가짐인데.
결국 끝까지 그거를 한쪽에선 정하라 그러고 네. 저는 그거 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이러고 그러다가 그냥 우리는 이 책의 독자는 정말 책을 좋아하고 책을 사랑하고 또 질문을 하는 네.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사람. 그냥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네. 뭐 60대 남성일 수도 있고 25살 여성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초기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의기투합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워크숍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돌이켜보니까 제주에서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며칠이요? 예, 같이 며칠 있었다고요? 1박 2일도 아니고요.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예, 우와. 며칠을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그냥 계속 세미나를 한 거죠. 대체 이 잡지의 의미는 뭐냐? 서평은 뭐냐? 지금 13분이 제주도에서 2박 3일 세미나 했으면 그 서울대에서 받은 펀드를 그 워크숍 비용으로 다 쓴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고 저희가 아껴 썼어요. 아껴 써가지고 얼마 안 줬을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아껴 썼어요. 진짜로 아껴 쓰고. 그 저녁 때는 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또 얘기하고, 뭐 아침엔 또 커피 마시면서 또 얘기하고, 뭐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13명이 어쨌건 공유하는 좀 뭐가 생긴 것 같아요. 적어도 이제 이 안에서는. 책볼상이 생겨서.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걸 안 해서 그런가 봐. 아니 뭐 둘이서 어디 3박 4일 가면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아무튼 그때 그 워크숍 할 때 돈 네. 얘기 이게 제작비는 어떻게 마련할 건가? 그게 사실 가장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고민하셨어요? 아니면 고민했죠. 했어요? 아니면 네. 김영민 교수가 처음에 이제 그런 에세이를 쓸 때도 뭐 NIRB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할 때도 누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도록 돈을 대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강했었잖아요. 근데 서울대 펀드가 마냥 나오는 건 아니고 아니죠. 충분하지도 얼마 안 않으니까. 됐든 그 제가 저거, 궁금한 거는 예. 그 13분이 의기투합했을 때 오케이 우리 같이 간다 참관하자 그리고 적자 나면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메꾸겠다 여기까지 약속하신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거기까지 한 얘기한 거예요? 거죠.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이거 하겠어, 이거 그거는 지금. 조금 나중에 이제 구체화됐지만은 어쨌건 우리가 회사를 차린다. 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는 뭔가 좀 큰 출판사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편집회의만 하는 이런 사람으로 한다 하는 옵션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접촉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출판사들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아마 지금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출판사들이. 그것도 가능한 네. 모델일 것 같긴 그리고 한데요. 또 하나는 네. 우리가 하자라는 모델이 있었는데 출판사를 접촉한다 그랬을 때 가장 걸리는 거는 이게 잡지가 잘 나가면 출판사가 할 것 같은데 네.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맞아요. 될 타임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 확 했다가 좀 꺼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손을 놓을 것 같더라고요. 출판사들은 그 지속성에 오블리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나 못하겠다. 결국 회사를 차리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간 거죠. 여기 지금 발행처라고 되어 있는 서울 리뷰라는 이름의 서울 회사를 리뷰는 이제 일단 책을 지금 시작을 하기 위해서 낸 조그마한 출판사고요. 네. 이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그 창업 승인을 받았어요. 네. 제가 창업 승인을 받아서 그 서울 리뷰 오브 북스라는 그 법인 그러니까 주식 회사를 설립을 할 겁니다. 예. 그럼 그 13분이 뭐 주주이기도 네, 하겠네요. 주주이기도 그러면. 하고 주주를 뭐 더 모을지 밖에서 그 13분의 배우자한테는 다 허락을 받은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까지 사생활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종이책으로 꼭 낼 거다라고 고집하신 겁니까? 아니면 네. 다른 옵션도 있었습니까? 종이책을 이쁘게 내보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쁘게 내서 이걸 좀 쫙 꽂아놨을 때 좀 멋있게 종이책을 좀 들고 다니는 이런 이런 것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가방이나 핸드백에 SRB 한 권 정도는 있어야 서울을 다니는 지성인 서울을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죠.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SRB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이 그 서울의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책은 일단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창간 준비호 영호라고 되어 있는 것도 뭐 부로까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예. 뭐 1호 아주 노란색 강렬한 개나리 색깔인데 이것도 예쁘게 잘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건 누가 만든 겁니까? 이건 뭐라 그러죠? 타이포그래피? 예, 저희 제목, 그 예. 디자이너, 예. 예, 정지현 디자이너가 이거 디자인한. 그거 아주 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예. 그 이게 일단 너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젊은 감각, 이라 그래서 안에서 제 마음에 드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젊은 감각은 아닌 걸로. 네. 그러면 작업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딩은 어떻게 확보를 했고 그리고 창간 준비와 창간호는 또 어떻게 냈는지. 펀딩 얘기부터 할까요? 네네. 그 크라우드 펀딩도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크라우드 펀딩 네. 시도를 했죠. 이제 네. 뭐 학교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벤처에 대해서 논의를 하라고 벤처를 연구를 하라고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영어를 낼 때 크라우드 펀딩을 했습니다. 300만 원을 걸고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처음에 한 1,000만 원 생각을 했다가 이게 달성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500만 원으로 낮췄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해. 그래서 목표는 300으로 했는데 300으로 했는데 얼마 들어왔어요? 300이 2시간 만에 찼어요. 아. 300이 2시간 만에 되고 3천만 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음. 근데 그게 3천만 원을 조금 못 채웠는데 이게 저희가 내건 상품이 다 소진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지. 사실 뭐 상품이 더 있었으면은 더 할 수 있었던, 더 들어올 수 있었던 그런 거죠. 예. 저희도 크라우드 펀딩을 한번 해봤거든요. 여기 이제 시즌 3 제작비 마련 펀딩을 해봤는데 그때도 목표 금액 얼마로 할 거냐 막 소심하게 막 고민하다가 1,200만 원으로 많이, 목표를 많이 설정했었는데 저희도 한 3, 4일 만에 3, 4일 만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크라우드 네. 펀딩 참 좋은 겁니다. 네. 후원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 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을 해서 일단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에 사실 우리는 300만 원을 목표로 했다가 3천만 원이 모였으니까 굉장히 고무되셨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로 이제 영어도 내고, 네. 예, 또 크라우드 펀딩 중에 정기 구독도 많이 있었어요. 네. 한 뭐 600분 정도 이상의 정기 구독이 확보가 되고, 또 그러니까 영어 내고 돈 남아서 이제 1호 내는데도 돈을 쓰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일단 저희가 정기 구독을 한 4,000명, 5,000명 정도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 자체 굴러가요. 적으로 네. 굴러갈 수 있다라는 네, 네.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를 올해 말까지로 세웠고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자, 했죠. 개간지 한 권에 15,000원인데 1년 정기 구독하면은 17% 할인해서 5만 원. 그러니까 4,000명이 만약에 정기 구독을 하면은 2억 원인가요? 예. 5420 네. 그렇죠? 네. 네. 그 정도면은 뭐 될 것 같은데. 예. 그 4,000명, 5,000명이 목표인데 지금은 몇 명까지 갔습니까? 지금은 한 1,000 정도. 1,000명? 예. 1,000명. 그렇죠. 1,000명도 짧은 시간인데 예, 나쁘지 않은 성적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매일 지금 요즘 이제 정기 구독이 좀 늘어가지고 매일 한 왜냐하면 20명씩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정기 창간호가 구독이. 나온 지 한 달 좀 못 됐죠. 예. 그러니까 또 창간호 효과 때문에 음. 뭐 10명, 20명씩 계속해서 정기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 보네요. 그 SRB 이게 이제 저도 뭐 책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이런 우아한 서평 잡지가 계속 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진짜 정기 구독만 가지고 제작비 마련이 될까 이제 심히 사실 걱정스럽긴 한데 어디 좀 대기업이나 좀 공공 펀드나 이런 데서 좀 일부라도 좀 예,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저희가 뭐 다른 글에서도 밝히고 그랬는데 그 고등교육재단에서 네. 저희를 후원하겠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연락이 와서 그 하여튼 뭐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 그 제작 실비 정도는 고등교육재단 지원비로 좀 뺄 수 있는 정도입니까? 거의 그 이상 그 이상으로? 그 오. 이상으로 아니 그 이상이라고 그러시면 혹시 정기 구독자가 천천히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 모자란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이게 이제 그 제작비라는 거 사실은 종이 인쇄 이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죠. 그런데 이제 제작비에서 이런 원- 잡지를 원고료- 해보면 원고료가 원고료가 굉장히 많이 제일-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고를 국내 최고로 주겠다 뭐 이런 그 저거를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예, 국내 최고라면은 매당 아니 그냥 뭐, 그 대신문사 뭐 이런 잡지 중에 매당 2만 원씩 예. 매당 2만 원까지 2만 원. 나왔습니다. 예. 많은 거죠, 그죠? 많은 네, 거죠. 네, 네, 네. 보통 그 이제 그 필자의 네임밸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천차만별이죠. 한데요. 주간지 같은 경우에 매당 한 10,000원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죠. 그 만 정도로 원, 주거든요. 15,000원. 네. 그 저희가 책걸상도 하도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농담처럼 맨날 어디 기업에서 후원하면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바꿔줄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책의 신세계 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 우리는. 응? 정영진 회장님 혹시 안 들으시나 뭐 이런 얘기 했단 예.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뭐 SRB를 신세계 리뷰 오브 북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펀드가 왕창 들어오면. 그건 좀 아니지. 네. 그런데 아니요? 예를 들어서 서울 SRB가 뭐 독자들이 많아지고 삼성 리뷰 오브 북스 어때? 품격 SRB. 있는 잡지가 된 다음에 뭐 진짜 그런 예를 들어 재벌의 뭐 공익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제작비나 이런 걸 대겠다라고 하면은 뭐 광고 같은 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지금 광고 있습니까? 아직은 네. 없는 것 아직은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 예. 책 광고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맨 뒤에 보시면요, 뒤쪽으로 보시면 책 광고. 아, 여기 조금 있군요. 예. 네네네. 아. 소전서림 광고도 있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좀 출판사들의 광고 같은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볼 생각이십니까? 출판사들의 광고는 좋죠. 네. 좋은데 그렇다고 뭐 그 책을 리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전혀. 예, 그 좋게 리뷰한다든지 이런 뭐 더더욱 아니고. 예. 책걸상에는 책 광고가 실리면은 우리 그 책에 대해서는 리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심지어 좋게. 좋게. 자, 오늘은 책걸상의 일종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말로 책을 상생을 상생. 하는. 예, 아니, 경쟁이 경쟁자는 아니라. 아닐 것 같아요. 예. 말로 네. 구라로 리뷰를 하는 아저씨들이라면 저기는 이제 글로 정말 진지하게 리뷰하는 그런 선생님들. 아 그리고 제가 그 창간 준비호랑 창간호를 찬찬히 읽어봤는데 격이 높더라고요. 저기 지나치게 높더라고요. 책걸상이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고 홍성욱 선생님의 개인 저작 이런 얘기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할까요? 네, 그렇죠. 홍 교수님 수요일에도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